안녕하십니까. 모듀케이터 이도경입니다. 100만 년의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입니다. 여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다이어트의 열기 한편에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잘못된 다이어트의 방법이지 그 다이어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범기철 대표님과 이거에 대한 팁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학습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이 여름방학을 알차게 지내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학습 다이어트 지침 4가지와 팁 2가지 정도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되면 다이어트가 상당히 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학습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무작정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다이어트도 무작정 굶기 시작하면 이게 다이어트를 실패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을 때 어떤 메커니즘에서 살이 찌는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메커니즘 알듯이 그 공부도 사실은 다이어트를 할 때 학생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학습관입니다. 학습관. 뭐 학습관이 뭐냐? 그런 이제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학습 습관, 그렇죠. 학습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저는 들거든요. 이 막연한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은 마음을 먹으면 공부는 시작을 해요. 하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또 지쳐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 며칠은 굶잖아요. 굶는데 갑자기 식욕이 막 땡길 때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참아가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그 생각 메커니즘을 줘야 돼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는 무엇을 생각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이냐라는 공부에 대한 자세에 대한 생각이에요. 상황이 안 좋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급한 나머지 와서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동장을 1000바퀴 뛰어야 돼. 너 첫 번째부터 전력 질주 할래 안 할래? 안 해요. 근데 공부는 급하게 온 나머지 전력 질주를 해요. 지칠 때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을 때 19번 참아야죠 그래요. 그 참아가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참아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이미 뭐 참고 다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좀 그래 그 말입니다. 네. 그럼 학습관을 어떻게 학생한테 심어줄까요? 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를 하세요. 10분만이라도. 상담. 예. 어떻게 하냐면 야 너 공부하는 목표가 뭐야? 요즘 해보니까 어때? 야 많이 지치진 않아? 하는 이유가 뭐야? 물어보면 애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걸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올바른 동기를 심어줘야 돼요. 애들도 신문을 봐요. 서울대 나왔는데 무직이다. 서울대 나와도 무직인데 내가 그걸 해가 뭐 하겠노? 핑계거리가 되죠. 야 공부가 네가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 간단하게 첫 번째 공부를 하는 이제 가면 기회가 많이 생겨. 두 번째 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내가 꼭 대학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네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대가 바뀌면 회사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쵸. 어떻게 할 거야? 우리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습관을 자꾸 심어주고 근데 이렇게 심어주다 보면 있잖아요. 학생 나름대로 찾아야 심어줘야 되고 이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 역할을 원장님들이 잘 안 하시죠. 힘들죠. 모든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런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면서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동기부여한다라는 게 수업에만 이제 쫓겨서 하시는 원장님들은 이렇게 만만치 않은 네, 사이클이죠. 근데 1, 2등급 애들은 이미 그게 있어요. 그쵸, 동기부여가 있죠. 예, 인등계 무슨 말이냐면 보면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관을 잡아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뭘까요? 두 학습 번째. 방법?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관하고 학습 방법이 좀 틀려요. 보통 원장님들은 학습 방법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힘들 때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한번 잘 견딜까? 학습관은 따지고 보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학습 방법은 말대로 어차피 다이어트를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다이어트를 할 것이냐? 뭐 야채를 먹어야 되냐? 무조건 굶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방법인데 학습 방법은 사실은 과목별로 조금 달라요. 학습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가진 이 시간을 이제 활용하는데 내가 가진 시간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 10으로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국영수 4과면은 2. 그러면
죽도 봤단데. 어떤 과목도 잡히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너무 너는 국어 모자니까 국어 학원 2번, 수학이 모자니까 수학 학원 2번. 영어는 그래도 좀 내가 영어 학원 한다. 당구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혼자 네가 인강을 듣고 해라. 그건 이제 자녀들은 이제 좀 뭐랄까 좀 이제 너 한 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학생들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모든 과목에 투자를 못하니까 일단 주요 과목은 뭐 이틀이나 3일은 가야 되고 일단 비주요 과목은 어쨌든 혼자서 인강으로 해결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한 가지 비유를 들면 다이어트를 얘기했으니까 다이어트를 비유를 주면 정말 막 몸무게 한 100kg 되는 막 진짜 막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음식도 조절하고 달리기도 몇 킬로 뛰고 덤벨이도 좀 들고 또 다이어트 약도 한약도 먹고 뭐 실험 대상이냐고 어떻게 해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떠났어. 자기가 그래도 제일 만만한 거 하나 그것만대로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 적응 기간을 내 말씀하시는 말이 거죠? 그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과목 5개 중에 이 5개를 다 해낼 것이냐 중요한 한두 개 해낼 것이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걸 결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 똑같아요.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탐구든 간에 내가 2달 전에 배운 걸 기억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고 관련이 있어요. 수학학원 다녔다. 2달 전에 배운 수학학원에서 배운 게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영어도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새벽 1시, 2시까지 하거든요. 안 하다 보면 앉아만 있지 학습 효율이 또 안 올라요. 근육통오죠. 이게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결과를 얘기하면요. 웬만큼 안 올라요.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목을 바꿔라. 과목을 바꾸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학생이 2달 전에 한 걸 복습할 만큼의 시간을 줘라.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가 앉아있는 만큼의 앉아있는 시간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 왜냐면 10시간 앉아있어도 학생은 2-3시간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간단한 게 그 2-3시간이면 4시간 내치만 과제를 딱 주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라 하세요. 근데 또 어머님들은 걱정하시죠. 안 되더라도 좀 앉혀놓고 엉덩이 공부법이라도 좀 늘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 학생이 다른 거예요. 학생을 시키다 보면 공부하는 양이 있어요. 그 양에서 10% 20%. 그리고 이게 3시간 내가 4시간 내치 그러니까 시간을 재지 마세요. 4시간 내치 공부를 주고 한 3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애가 4시간 좀 익숙해지면요. 5시간 안 해볼래? 그러면 애들이 거부를 해요. 그럼 5시간을 일주일만 해보자. 아니면 다시 4시간 내리면 되잖아. 간을 탁탁 보면서 이렇게 이 학습 방법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물론 과목별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이제 짧은 시간 이야기가 하긴 힘들고 전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공부 다이어트에는 중요하죠. 학습 방법을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좀 다 다른 달라요. 거거든요. 학생이 앉아서 공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오늘 공부도 체계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첫 번째 시간에서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전에는 다이어트의 원리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듯이 공부 다이어트의 기본도 학습관과 학습 방법을 제대로 알고 바꾸는 것이 먼저 첫 단계 시작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학습관을 바꾸고 학습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공부 다이어트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러면 각 과목을 어떻게 학습 계획을 제대로 세울지 진단을 받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단에 맞춰서 자기한테 맞는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다들 아시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